자동차 업체가 참 어렵다는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자동차 업계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뭐 기본적으로 전 세계 공장들이 다 셧다운하고 있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말입니다. 뭐 우리나라 공장만 셧다운했던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전 세계 공장들도 셧다운할 뿐만 아니라 독일의 유명 명차들, 뭐 유럽의 유명 명차들 다 셧다운들 했습니다. 워낙 코로나19가 창궐을 했으니까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셧다운을 했어요. 게다가 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다 하는 바람에 소비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소비가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이게 이제는 소비 절벽 때문에 셧다운하는 사례, 공장을 일시 가동 중단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고 기아자동차도 마찬가지고 GM이나 르노 삼성이나 혹은 쌍용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 그러면 차 부품사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차 부품사, 2차 부품사, 3차 부품사 엄청나잖아요. 게다가 우리나라 부품사 거의 한 9천여 개 정도 되는데요. 이 9천여 개는요. 대한민국의 자동차 기업에만 납품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자동차 기업에 납품하는 데가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이 완전히 급락하니까 어떤 데는 말입니다. 수출 중심으로 하는 자동차 부품사 같은 경우는요. 지금 매출이 80% 정도 급감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GM에 납품했던 그 부품사들 글로벌 GM에다가 부품을 보냈더니 부품 선택하지 마라. 지금 북미 공장 문 닫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거든요. 그러면 전 세계에다가 부품 수출하던 부품사들 이렇게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매출 80%가 떨어졌다는 것은요. 운영비가 안 나온다는 뜻이에요. 결국에는 은행에다 돈 빌려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대로 한 달 반, 두 달 간다. 이러면 수출 중심으로 하는 자동차 부품사는 망한다. 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이 부품 회사들이 자금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아요.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이 이 떡을 그렇게 이윤을 많이 주지 않습니다. 참 진짜 솔직한 말로 먹고 살 만큼 주는 거예요. 그 먹고 살 만큼을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한 달 살기도 빠듯한 거죠. 그런데 매출이 80% 급감한다? 이거는 뭐 죽어라 이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서 한다고 이야기할 정도잖아요. 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수도 매출 150억 200억 하는 자동차 부품 회사 마찬가지예요. 아주 탄탄한 기업들도 지금 어렵다 합니다. 37년 동안 단 한 번도 마이너스 통장을 안 썼다. 이런데 요즘은 직원들 월급 주기 위해서 마이너스 통장을 쓴다. 왜? 수주가 30%나 급감했다. 그런데 해고는 하지 않는다. 왜? 해고를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 영웅이죠. 영웅. 자동차 부품 회사 사장이 해고를 안 하겠다. 직원들. 이거 진짜 영웅으로 맞들어야 됩니다. 왜냐고요? 이 사람들 해고하면 바로 나가서 굶어 죽으라는 소리다. 내가 더 힘들지언정 어떻게 하든 버텨서 기업을 살려야지 해고가 답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중소부품업체 사장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참 눈물 날 일이에요. 눈물 날 일. 그 정도로 지금 자동차 부품 회사들은 어렵습니다. 사실 자동차 부품 회사는요. 우리나라 전체로 말하면 9천 개가 넘기 때문에 경제의 실핏줄이나 다름이 없어요. 경제의 실핏줄이나 말입니다. 게다가 이 업종에 일하는 사람이 얼마인지 아세요? 25만 명입니다. 25만 명. 자동차 전체에서 일하는 사람이 38만 명인데 그중에 65%가 부품회사에서 일합니다. 그게 25만 명이에요. 25만 명에 4인 기준으로 잡아보세요. 그럼 100만 명이에요. 100만 명. 이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100만 명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들이 무너지면요.
연쇄도산입니다. 연쇄도산. 가계까지도 위험해지고요. 가계 부채가 안 그래도 많은 데다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이렇게 유동 비율이 돈이 현금이 없는 기업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한국의 100대 부품사 현대자동차 계열은 제외하고요. 91곳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유동 비율이라는 게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유동 자산 여기다가 유동 부채로 나눈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유동 비율이 100 이하면 부채도 못 갚는다는 뜻이에요. 현금을 가지고. 그런데 그런 곳이 50.5% 46곳입니다. 유동 비율이 100 이하가 말입니다. 이 말은 지금 절반 이상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 50.5%예요. 현대자동차 계열은 빼고 말입니다. 그러면 자동차 부품사들의 어떤 폐업, 심지어 폐업까지도 갈 수 있는 게 50%가 돼갈 수 있다는 뜻 아니에요. 바로 이 때문에 여기에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동 비율이 100 이하인 46곳의 평균 매출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5,852억 원입니다. 대부분 중견기업 규모예요. 중견기업. 그중에 말입니다. 부품사 아까 이야기했던 91곳 중에 25.3% 23곳이 지난해 영업 적자였습니다. 영업 적자. 결국은 이자도 못 낸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자본 잠식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문제는요. 여러분 이게 1차 부품 회사가 이래요. 1차 부품 회사가. 그러면 2차 부품 회사는요. 3차 부품 회사는요. 점점 좀비 기업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좀비 기업이. 그만큼 억지로 지금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데가 안타깝게 굉장히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실제 자동차 업종에서요. 이런 거는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자동차 업종에서 많이 줄었어요. 많이. 적어도 23,000명 이상 줄었습니다. 2016년에서 2017년까지 자동차 업종 직접 고용 수가 적어도 말입니다. 40만 명을 유지해 왔거든요. 그런데 지난 3월에 37만 7천 명이에요. 2년 3개월 만에 자동차 업종에서 2만 3천 명이 줄었습니다. 2만 3천 명이 줄었어요. 여기에다가 올 3개월 동안 4천 명의 직장인을 잃었습니다. 이게 자동차 부품만 봤을 때 이런 거예요. 자동차 업종만 봤을 때. 만약에 판매로 가잖아요. 정비로 가잖아요. 운송으로 가잖아요. 주유로 가잖아요. 원부자재로 가면 이 자동차를 가지고 먹고 사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방산업, 후방산업까지 말입니다. 178만입니다. 178만. 100만을 넘어서서 178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분야에 전방산업뿐만 아니라 후방산업에도 지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지금 신경 쓰지 않으면 후방산업은 진짜 보이지 않게 없어진다니까요. 그러니 자동차 업계가 20조 30조 지원해달라는 이야기도 지금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자동차 업계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내연기관 자동차와 전기자동차 또는 자율주행차 이 또 싸움이 굉장하잖아요. 이 싸움에서도 지금 만만치 않아요. 이 싸움에서도 자칫 잘못하면 내연기관 자동차가 줄을 이루고 있는 대한민국에게는 또 한 번의 위기를 자초할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자동차 업체가 굉장히 위험해지고 그 위험해지는 것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것인가. 이 문제는요. 업계와 정부가 함께 고민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워낙 위기가 커서 업계만 생각해서 기업 자체적으로 이미 불가능하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고 완성차 업계가 책임질 수 있느냐? 그것도 쉽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문에 정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공적자금 만들어야 된다. IMF 때도 167조가 넘었다. 지금 적어도 100조 이상 공적자금 빨리 만들어서 시행을 하라. 그 이야기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 아마 그게 지금쯤 몇 번이 아니에요. 제가 초기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코로나19가 터지기 전부터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속전속결이 중요한데 참 정부는 지금
늦장 투성입니다.